지금 미국 외교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에이펙 국제행사 사전 답사차 한국 경주를 찾은 백악관 고위 여성 공무원이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두통과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췌장암 2기. 평생 바쁜 외교 무대를 누비던 그녀가 쓰러진 순간 한국 의료진의 대응은 상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전개됐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진단 수술 치료가 불과 며칠 만에 진행된 것입니다. 이 소식에 워싱턴은 큰 충격에 빠졌죠. 다가오는 에이펙이라는 국제 행사를 앞두고 국빈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한국 의료진의 기적 같은 사투. 과연 그 숨막히는 여정 속엔 어떤 반전과 감동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번 에이펙 행사의 성공에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백악관 직원을 우리 의료진이 반드시 살릴 것이라 믿는다면 댓글에 살려라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나 함께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클레어 밀러입니다. 워싱턴에서 아시아 정책을 담당하는 백악관 실무자죠. 48살이고 15년을 외교 현장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밟아본 땅은 수십 개국이었고 호텔 침대에서 잠든 날이 집보다 많았어요.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자고 낯선 음식을 먹고 낯선 언어 속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 그게 제 일상이었으니까요. 이번 출장도 그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2025년 가을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사전 답사차 한국에 왔어요. 경주라는 도시는 처음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차를 타고 2시간쯤 달렸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높은 건물 대신 낮은 기와지붕들이 보였고 하늘이 넓어 보였습니다. 보문단지에 있는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호수가 보이는 방이었어요. 짐을 풀고 내일 일정을 확인한 뒤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어요. 비행기에서 제대로 자지 못했거든요. 눈을 감자마자 잠들 줄 알았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등이 뻐근했거든요. 처음엔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가 싶었어요. 베개를 바꿔보기도 하고 옆으로 누워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통증은 가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심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1시, 2시, 3시. 시간이 흐를수록 통증은 더 강해졌습니다. 등 한가운데가 쑤셨어요. 뭔가 안쪽에서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깊게 쉬면 더 아팠고 움직이려고 하면 등 전체가 뻣뻣하게 굳어버렸어요. 새벽 4시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어요. 등을 손으로 눌러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통증은 표면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오고 있었으니까요.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근육통으로 이렇게까지 아플 리 없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두려움이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낯선 나라, 낯선 도시, 낯선 호텔 방 안에서요. 누구한테 연락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호텔 프런트에 전화를 걸었어요. 영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등이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직원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물었어요. 지금 바로 구급차를 부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분 안에 도착할 겁니다. 구급차는 정말 10분 만에 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제 상태를 확인하고 들것을 가져왔어요. 저는 누웠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구급차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구급대원이 제 팔에 혈압계를 감았어요. 기계 소리가 삐삐 울렸고 구급대원이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차가 멈췄을 때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환한 불빛이 쏟아졌어요. 응급실이었습니다. 간호사 2명이 달려왔어요. 그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제 손목에 밴드를 채웠고 침대를 밀어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간호사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놀랐어요. 클레어 밀러예요. 여권 있으세요?
저는 가방을 뒤져 여권을 건넸고 간호사는 그걸 스캔했습니다. 몇 분 뒤 의사가 들어왔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영어로 물었어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등이요. 여기요. 의사는 청진기를 대고 제 등을 눌러봤습니다. 아팠어요.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CT와 혈액 검사가 필요해요. 간호사가 제 팔에 주사 바늘을 꽂았습니다. 피가 튜브 안으로 차올랐어요. 붉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CT 촬영실로 갔어요. 기계가 우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숨 참으세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찰칵거리는 소리, 그리고 다시 숨 쉬세요. 촬영이 끝나고 다시 응급실로 돌아왔을 때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30분 정도 후에 나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꽂았어요. 차가운 액체가 혈관 안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조금씩 통증이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동국대 경주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봤던 간판이 떠올랐어요. 새벽 5시에 응급실에 와서 30분 만에 CT를 찍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 같았으면 이런 속도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여권만 스캔하고 바로 검사실로 갔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다시 들어왔어요. 이번엔 표정이 달랐습니다. 심각해 보였어요.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밀러 씨, CT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켰어요. 뭐가 문제예요? 의사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제 몸속 사진이 있었어요. 췌장 부위에 이상 소견이 보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MRI 검사가 필요해요. 췌장.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언제 찍을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예약하겠습니다. 1시간 안에 가능할 거예요. 1시간.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으니까요. MRI실로 가는 복도는 길었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며 말을 걸었어요. 처음 한국 오셨어요? 아뇨. 서울엔 몇 번 왔었어요. 경주는 처음이시구나. 좋은 곳인데. 간호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위로하려는 거였어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MRI 기계는 생각보다 컸어요. 하얀 터널 같았습니다. 기사가 말했어요. 40분 정도 걸립니다. 움직이시면 안 돼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귀마개를 끼워줬어요. 기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세상이 차단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움직이지 않으려고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4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기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쿵, 쿵, 쿵. 그 소리 사이로 생각들이 파고들었어요. 췌장. 왜 하필 췌장일까? 저는 건강했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셨어요. 일은 바빴지만 그래도 관리는 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계가 멈췄습니다. 끝났어요. 기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지러웠어요. 간호사가 다시 휠체어를 밀어 응급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과는 1시간 후에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시간. 또 기다림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규칙적으로요. 옆칸에서 누군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들이 뛰어다니는 발소리, 기계 삐삐 울리는 소리,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워싱턴은 지금 오후였을 겁니다. 동료들한테 연락해야 하나. 아직은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지 확실히 알고 나서요. 괜히 걱정만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1시간 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나이 든 의사 한 분이 함께였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했어요. 두 분 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요. 나이 든 의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 소화기내과 과장 김태훈입니다.
밀러 씨, MRI 결과를 보셨으면 합니다. 그는 태블릿을 제게 건넸어요. 화면엔 제 췌장 사진이 있었습니다. 검은 부분이 보였어요. 이 부분이 보이시죠? 김태훈 과장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종양으로 보입니다. 크기는 약 3cm 정도예요. 종양.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암인가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김태훈 과장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혈액검사 결과와 영상 소견을 종합하면 췌장암 2기로 추정됩니다. 확진을 위해선 조직검사가 필요하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2기, 췌장암. 저는 그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었어요. 몇 년 전 제 상사였던 분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진단받고 6개월 만에요. 치료 가능한가요?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가능합니다. 김태훈 과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기라면 수술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밀러 씨, 서울로 가셔야 해요. 삼성서울병원과 협진을 해야 합니다. 지금요? 네. 빠를수록 좋습니다. 김태훈 과장은 이미 전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최담도외과에 제 동기가 있어요. 오늘 안으로 진료 예약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빨랐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호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암 진단을 받고 서울로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있어요. 김태훈 과장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어로 빠르게 말했어요. 알아듣지 못했지만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통화는 5분 정도 이어졌어요. 끊고 나서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예약됐습니다. 지금 출발하시면 충분히 도착하실 수 있어요. 기차로요? 네. KTX 타시면 2시간이면 서울역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병원까지는 30분이요. 김태훈 과장은 이미 종이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제가 소견서를 써드릴게요. 영상 자료는 전부 디지털로 전송했습니다. 서울 가시면 바로 보실 수 있어요. 디지털 전송.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CD에 담아서 들고 다녀야 했거든요. 병원마다 시스템이 달라서 자료 공유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기선 클릭 몇 번으로 경주에서 서울로 제 의료 기록이 날아간 겁니다. 간호사가 서류 몇 장을 가져왔어요. 여기 사인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클레어 밀러. 제 글씨가 평소와 달랐어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밀러 씨. 김태훈 과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기면 충분히 치료 가능합니다. 서울에 가시면 최고의 의료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경주의 아침이었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출근하는 사람, 가게 문 여는 사람, 학교 가는 아이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들에겐요. 하지만 제게는 모든 게 달라져 버린 아침이었어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며칠치 옷과 노트북, 서류 몇 개,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무언가 단단해진 것도 있었어요.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경주역으로 가는 길, 택시 기사가 물었어요. 서울 가세요? 네. 관광이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뇨. 병원이요. 기사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TX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주가 멀어졌어요. 제가 단 하룻밤을 보낸 도시. 그곳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차는 빨랐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산, 들판, 작은 마을들. 저는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회의 준비하고, 보고서 쓰고, 다음 출장 일정 잡고. 그런데 지금은 암 환자가 되어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워싱턴 본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상사였어요. 클레어, 어제 보고 안 왔던데 무슨 일이야?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병원에 있었어요. 병원, 무슨 일인데? 췌장암 의심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서울로 가는 중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었어요. 암이라고? 네. 확진은 아직이지만 가능성이 높대요. 지금 어디 병원 간다고? 삼성서울병원이요. 거기서 치료받을 생각이야.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일단 진료를 받아보려고요. 클레어. 상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미국만큼 믿을 만한지 모르겠어. 일단 귀국하는 게 낫지 않을까? 워싱턴에 좋은 병원 많잖아. 하지만 지금 상태가 비행기 타는 게 어려운 정도는 아니잖아. 귀국해서 제대로 된 곳에서 검사받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대로 된 곳. 그 말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경주에서 만난 의사들은 제대로 된 게 아니란 말인가요? 새벽에 저를 받아주고 1시간 만에 MRI를 찍어주고 서울 병원까지 연결해준 그 사람들이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출구로 나가는 길. 제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다른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밀러 씨? 네. 저는 백악관 의료자문관 데이비드 스톤입니다. 당신 상황에 대해 들었어요. 네. 지금 한국 병원에 가신다고요? 네. 삼성서울병원이요. 밀러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국 의료 시스템은 미국과 다릅니다. 특히 암 치료 같은 중대한 경우엔 미국에서 받는 게 안전해요. 지금 귀국 항공편을 예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역 한가운데 서서 전화를 듣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한국은 의료보험 시스템이 복잡하고 외국인 환자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언어 문제도 있고요. 미국으로 오시면 모든 게 편할 겁니다. 경주 병원 의사들은 영어를 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후 4시 예약이 잡혀 있어요. 그건 이해합니다만 전 오늘 진료받을 겁니다. 그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말했어요. 삼성서울병원이요. 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울 거리는 복잡했습니다. 차들이 많았고 사람들이 많았어요. 건물들이 높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건물이 엄청나게 컸어요. 입구로 들어가자 안내 데스크가 보였습니다. 직원이 영어로 물었어요. 어디로 가세요? 최담도에 가요. 9층입니다. 저쪽 엘리베이터 타세요. 9층에 도착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여권을 내밀었어요. 클레어 밀러입니다. 네, 시 예약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었지만 외국인도 몇 명 보였습니다. 중국어 하는 사람, 러시아어 하는 사람. 모두 조용히 앉아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문자였어요. 상사였습니다. 클레어, 본부 결정이야. 이번 주 안으로 귀국해. 한국에서 치료받는 건 백악관 이미지상 좋지 않아. 미국 의료 시스템이 최고라는 걸 보여줘야지. 저는 화면을 멍하니 봤습니다. 이미지. 제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그들은 이미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미국 의료가 한국보다 못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밀러 씨, 간호사가 불렀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담도외과 박준영 교수입니다. 경주에서 오셨죠? 네. 김태훈 과장한테 연락받았어요. 자료도 다 받았습니다. 박준영 교수는 모니터를 켰어요. 제 MRI 사진이 떴습니다. 경주에서 찍으신 영상 잘 봤어요. 췌장 두부에 3cm 크기 종양이 보입니다. 혈액 검사 수치도 높고요. 암이 확실한가요? 조직 검사를 해봐야 확진할 수 있지만 영상과 혈액 검사만 봐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2기 정도로 보여요. 치료는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수술로 제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췌장암 수술은 쉽지 않습니다. 위풀 수술이라고 췌장 일부와 주변 장기 일부를 함께 떼어내야 해요. 박준영 교수는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어느 부분을 자르고 어떻게 연결하는지. 저는 듣고 있었지만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너무 복잡했거든요. 수술 성공률은요? 우리 병원 기준으로 95% 이상입니다. 합병증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관리 가능해요. 95%. 나쁘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언제 수술 가능한가요?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주 안으로 입원하세요. 수술 전 검사 며칠 하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상사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박준영 교수가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귀국하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한국 병원은 안 믿을 만하다면서요. 박준영 교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미국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병원 췌장암 수술 건수가 연간 500건이 넘는다는 거예요. 세계 어느 병원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500건.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네. 그리고 로봇 수술 장비도 최신이에요. 미국에서도 이 장비 쓰는 병원 많지 않을 겁니다. 박준영 교수는 자료를 꺼냈어요. 영어로 된 논문이었습니다. 우리 팀이 쓴 논문이에요. 국제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읽어보세요. 저는 논문을 받았습니다. 제목을 봤어요. 로봇 위풀 수술의 장기 성적. 저자 명단에 박준영 교수 이름이 맨 앞에 있었습니다. 결정은 밀러 씨가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 의견은 빨리 수술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국 가시면 또 검사하고 예약 잡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갑니다. 저는 논문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결정해야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여기서 치료받을 것인가.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상사였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클레어, 내일 비행기 표 끊었어. 귀국해. 안 갑니다. 뭐? 전 여기서 치료받겠습니다. 클레어, 정신 차려. 이건 내 커리어에도 안 좋아. 제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커리어보다 중요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준영 교수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입원하겠습니다. 입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5일 후였어요. 그 사이 저는 호텔에 묵으며 추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심전도, 폐기능 검사, 혈액 검사를 다시 한번. 매일 병원에 갔어요. 검사실과 진료실을 오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호텔 방에서 쉬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한 명은 미국인이었고 한 명은 한국인이었습니다. 미국인이 명함을 내밀었어요. 밀러 씨, 저는 제임스 화이트입니다. 잠깐 시간 되십니까? 명함을 받습니다. 미국 의료보험 컨설팅 회사 이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안에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들은 소파에 앉았어요. 제임스 화이트가 말했습니다. 밀러 씨, 당신이 한국에서 치료받으려 한다는 소식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으셨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한국 의료 시스템은 미국과 달라요. 보험 처리도 복잡하고 사후 관리도 어렵습니다. 특히 당신 같은 고위 공무원이 외국에서 중대 수술을 받는다는 건 여러 문제를 만들어요.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어떤 문제요? 제임스 화이트는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미국 의료보험 회사들이 당신 케이스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치료받고 성공하면 다른 미국인들도 해외 의료를 찾게 될 거예요. 그건 미국 의료산업의 타격이에요. 그게 제 문제인가요? 당신은 백악관 직원입니다. 당신 선택이 메시지를 줘요. 미국 의료 시스템이 최고가 아니라는 메시지를요. 제임스 화이트는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우린 당신이 미국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귀국 비용 전액 지원하고 최고 병원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제 건강이 아니라 산업 이익을 걱정하시는 거군요. 밀러 씨, 현실을 보세요. 당신이 여기서 치료받으면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백악관 직원이 한국 병원을 선택했다. 이런 기사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제 개인적 선택이에요. 개인적 선택이 정치적 파장을 만듭니다. 제임스 화이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린 당신이 옳은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나가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밀러 씨, 나가라고요. 저는 문을 열었어요. 제임스 화이트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그들이 나가고 문을 닫았을 때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미국 언론에 기사가 났어요. 백악관 아시아 담당자, 한국서 암 진단, 현지 치료 선택 논란. 기사는 제 이름을 명시하며 왜 미국 병원이 아닌 한국 병원을 선택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댓글엔 비난이 가득했어요. 미국 의료 무시하나.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외국 병원 가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상사였어요. 클레어, 기사 봤어? 네. 이거 큰일이야. 본부에서 난리 났어. 당장 입장문 내라고 해. 무슨 입장이요? 한국 치료는 임시 조치고 최종 치료는 미국에서 받을 거라고. 거짓말 하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전략이야. 여론 진화시켜야 해. 전 여기서 수술 받을 겁니다. 클레어, 상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알아? 조직 전체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어. 제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조직보다 제가 먼저예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린 너 보호 못해. 보호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거리가 보였습니다. 차들이 오가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겐 전쟁터 같았어요. 모두가 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라고, 미국 병원으로 가라고. 그날 오후 병원에 갔습니다. 박준영 교수 진료실이었어요. 노크하고 들어갔습니다. 교수님, 오셨어요? 앉으세요. 박준영 교수는 웃으며 의자를 권했어요. 저는 앉았습니다. 기사 보셨죠? 박준영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어요. 죄송합니다. 교수님한테까지 피해가. 무슨 피해요? 전 환자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정치는 관심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중요한 건 밀러 씨 건강이에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다들 제가 돌아가길 원해요. 미국으로요. 가고 싶으세요? 아뇨. 그럼 여기 계세요. 박준영 교수가 말했습니다. 환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말고요. 하지만 압박이 너무 심해요. 압박은 제가 받을게요. 박준영 교수가 웃었어요. 저도 미국 학회 많이 가요. 친한 교수들 있어요. 필요하면 그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우리 병원 수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걱정 마세요. 밀러 씨는 환자예요.
환자는 치료만 생각하면 됩니다. 박준영 교수는 달력을 펼쳤어요. 입원은 이틀 후죠. 준비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수술은 이번 사흘 후 예정이에요. 수술 전날 제가 직접 설명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준영 교수가 제 손을 톡톡 쳤습니다. 잘 될 겁니다. 진료실을 나왔을 때 복도에서 한국인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자처럼 보였습니다. 밀러 씨 맞으시죠? 네.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죄송하지만 미국 언론이 한국 의료 폄하하는데 한마디만 해주세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글을 봤어요. 제가 여기서 치료받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곳 의료진을 믿으니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미국 정부 압박은요? 제 건강은 제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걸어갔어요.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힐 때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창백했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결정했어요. 여기서 끝까지 갈 거라고요. 이번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병원에 왔어요. 입원 수속을 밟고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4인실이었어요. 창가 침대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보였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밀러 씨, 환자복으로 갈아입으세요. 그리고 이것들 작성해 주시고요. 서류 몇 장을 건넨받았어요. 수술 동의서였습니다. 영어본이었어요. 꼼꼼히 읽었습니다. 합병증 가능성, 사망 위험,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서명했습니다. 수술 전날 저녁, 박준영 교수가 왔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수술 들어갑니다. 시간은 대략 6시간에서 8시간 예상해요. 그렇게 오래요? 이풀 수술이 원래 긴 수술이에요. 췌장 일부, 12지장, 담낭, 담관 일부를 제거하고 다시 연결해야 하거든요. 박준영 교수는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일 수술실에서 봐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옆 침대 환자는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선 간호사들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지겠구나. 새벽 6시, 간호사가 깨웠습니다. 밀러 씨, 일어나세요. 수술 준비해야 해요. 저는 일어나 화장실에 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어요. 얼굴은 더 창백해졌습니다. 손을 씻고 나왔어요.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모자까지 썼어요. 간호사가 링거를 꽂았습니다. 긴장되시죠? 네, 괜찮을 거예요. 박 교수님 실력 최고예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수술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안은 차가웠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얼굴에 닿았어요. 밀러 씨, 이쪽으로 오세요. 마취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대로 옮겨 누웠어요. 딱딱했습니다. 천장엔 큰 조명이 있었어요. 아직 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취 들어갑니다. 10까지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세상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넷, 다섯. 목소리가 멀어졌어요. 여섯. 그리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깨어났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다른 천장이었어요. 희미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밀러 씨, 들리세요?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수술 잘 끝났어요. 지금 회복실이에요. 간호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몸이 무거웠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다시 깼을 때 병실이었습니다. 중환자실이었어요.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
삐, 삐. 규칙적이었어요. 배에서 통증이 왔습니다. 심했어요.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아프세요? 진통제 드릴게요. 링거에 뭔가를 주입했습니다. 조금씩 통증이 가라앉았어요. 수술 잘 됐어요. 걱정 마세요. 간호사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박준영 교수가 왔습니다. 밀러 씨, 보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었지만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종양 완전히 제거했고 주변 림프절도 깨끗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박준영 교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중간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었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혈관 유착이 심해서 분리하던 중 출혈이 있었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요?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약 2리터요. 수혈했어요. 2리터. 저는 그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알았습니다. 위험했나요? 순간적으로는 그랬어요. 하지만 다학제 팀이 바로 투입됐어요. 영상의학과에서 혈관 상태 확인하고 외과팀이 지혈했습니다. 30분 만에 제어했어요. 30분. 제 목숨이 30분간 위험했던 겁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안정됐어요. 활력 징후 정상이고 출혈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틀 정도 중환자실에서 관찰해야 해요. 박준영 교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놀라셨죠? 저도 긴장했어요. 하지만 우리 팀이 잘 해냈습니다. 밀러 씨도 잘 버텨주셨고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울어도 돼요. 박준영 교수가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 낯선 나라에서 암 진단받고 압박받고 수술받고 이 모든 게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은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항상 화냈습니다. 간호사가 1시간마다 왔어요. 혈압 재고, 체온 재고, 링거 확인하고. 괜찮으세요? 매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벽 3시쯤 배에서 다시 통증이 왔습니다. 심했어요. 전보다 더 심했습니다. 간호사를 불렀어요. 아파요. 너무 아파요. 간호사가 배를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교수님 부를게요. 박준영 교수가 달려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어요.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여기요. 배 오른쪽이요. 박준영 교수가 눌러봤습니다. 아팠어요. 비명이 나왔습니다. 초음파 가져와. 박준영 교수가 지시했어요. 간호사가 기계를 끌고 왔습니다. 배에 젤을 바르고 기계를 댔어요. 화면을 보던 박준영 교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복강 내 체액이 고여 있어요. 다시 CT 찍어야겠어요. 저는 또 CT실로 갔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촬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박준영 교수가 결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술 부위에서 소량 출혈이 있었어요. 많지 않지만 제거해야 합니다. 다시 수술이요? 아뇨. 배에 가느다란 관 넣어서 빼낼 거예요. 국소 마취만 하면 돼요. 박준영 교수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할게요. 절차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배 옆구리에 구멍을 뚫고 관을 넣었어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붉은 액체가 튜브를 타고 흘러나왔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박준영 교수가 말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이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2번의 위기를 넘겼어요. 손을 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중환자실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어요. 통증은 여전했지만 진통제로 버틸만 했습니다. 박준영 교수가 매일 아침 왔어요. 상처를 확인하고 배액관에서 나오는 액체 색깔을 봤습니다. 좋아지고 있어요. 나흘째 되던 날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중환자실을 나올 때 간호사들이 손을 흔들어 줬어요. 잘 가세요. 빨리 나으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했어요. 그들이 밤새 제 곁을 지켜줬거든요. 일반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2인실이었어요. 옆 침대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한국말만 하셔서 대화는 못했지만 가끔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저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닷새째 아침,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간호사가 도와줬어요. 천천히 하세요. 발을 바닥에 내딛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간호사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한 걸음, 두 걸음, 창문까지 걸었습니다. 고작 5걸음이었지만 땀이 났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거리가 보였어요. 차들이 오가고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살아있구나. 그날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몸에 열기가 돌았어요.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뜨거웠어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열이 나는 것 같아요. 간호사가 체온계를 가져왔어요. 겨드랑이에 끼웠습니다. 삐 소리가 났어요. 38도 7이네요. 의사 선생님 부를게요. 레지던트 의사가 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청진기로 폐 소리를 들었습니다. 숨 크게 쉬어보세요. 저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기침 나요? 조금요. 혈액 검사할게요. 간호사가 피를 뽑았습니다. 1시간 뒤 결과가 나왔어요. 레지던트가 다시 왔습니다. 염증 수치가 올라갔어요. 감염 의심됩니다. 항생제 추가할게요. 항생제를 맞았습니다. 링거에 섞어서 들어왔어요. 하지만 열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39도까지 올라갔어요. 몸이 떨렸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추웠어요. 박준영 교수가 왔습니다. 저녁 8시였어요. 열이 안 떨어진다고요? 네. 계속 올라가요. 박준영 교수가 배를 눌러봤습니다. 오른쪽 윗배였어요. 아팠습니다. 많이요. 여기 아파요? 네. 박준영 교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초음파, 다시 봐야겠어요. 지금 바로요. 휠체어를 타고 검사실로 갔습니다. 초음파 기계가 배를 훑었어요. 박준영 교수가 화면을 보며 뭔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말이라 알아듣지 못했어요. 담관이 막혔어요. 박준영 교수가 말했습니다. 수술로 연결한 부위가 좁아져서 담즙이 안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열이 나는 겁니다. 어떡하죠?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내시경으로 넓혀야 해요. 지금 바로요. 박준영 교수는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소화기내과 불러야 해요. 김태훈 과장님한테 연락할게요. 30분 뒤 김태훈 과장이 왔습니다. 경주에서 저를 처음 진단했던 그분이었어요. 밀러 씨, 또 뵙네요. 그가 웃었습니다. 서울까지 오셨어요? 박 교수님이 부르셨어요. 내시경 시술할게요. 마취하고 하니까 아프진 않을 거예요. 40분 정도 걸립니다. 김태훈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입으로 내시경 넣어서 담관까지 가요. 거기 막힌 부분을 풍선으로 넓히고 관 하나 넣어둘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지금 하시는 거죠? 네. 준비되셨으면 바로 할게요. 내시경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간호사가 입에 마우스피스를 물렸습니다. 이거 물고 계세요. 아프면 손 드세요. 마취제를 주입했습니다. 목이 마비되는 느낌이었어요. 내시경이 들어왔습니다. 목을 지나 식도로 내려갔어요. 구역질이 났습니다. 참았어요. 김태훈 과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요.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4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내시경이 빠져나왔을 때 저는 기침을 했어요. 침이 흘러나왔습니다. 간호사가 닦아줬어요. 끝났어요. 잘하셨어요.
김태훈 과장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이죠? 이 부분이 막혔었어요. 지금은 넓혀놨고 관 하나 넣어뒀습니다. 한 달 뒤에 빼면 돼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목이 아팠어요. 삼키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열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38도, 37도. 새벽이 되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준영 교수가 아침 회진 때 왔어요. 열 떨어졌네요. 다행이에요. 또 위기였죠? 제가 물었습니다. 박준영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담관염은 위험해요. 폐혈증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빨리 잡았어요. 세 번째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세 번째 위기요. 세 번 다 이겨내셨어요. 박준영 교수가 웃었습니다. 강하시네요. 강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오늘도 살았습니다. 하루를 더 버텼어요. 그날 오후 간호사가 왔습니다. 젊은 간호사였어요. 이름표에 이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밀러 씨, 걸어볼까요? 네.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혼자 일어났어요. 다리가 덜 떨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천천히요. 이수진 간호사가 옆에서 걸었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엊그제만 해도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 좀 나은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예쁘죠? 이수진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요. 밀러 씨, 정말 잘 버티셨어요. 저희가 다 놀랐어요. 제가요? 네. 세 번이나 위기 왔는데 다 이겨내셨잖아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무너질 뻔했어요. 여러 번요. 하지만 안 무너지셨어요. 이수진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다.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열흘째 되던 날, 처음으로 죽을 먹었습니다. 미음이었어요. 간호사가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조금씩요. 숟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입에 넣었을 때 따뜻했어요. 달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우세요? 간호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맛있어서요. 정말이었어요. 그냥 미음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박준영 교수가 회진 왔을 때 말했어요. 이제 걷기 운동 늘려야 해요. 하루에 4번. 복도 끝까지 왕복하세요. 네. 힘들면 쉬어도 되지만 최대한 많이 걸으세요. 그래야 빨리 회복돼요. 그날부터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4번씩 복도를 걸었어요. 처음엔 간호사가 옆에 있었지만 며칠 뒤엔 혼자 걸었습니다. 링거 거치대를 끌고요. 복도에는 다른 환자들도 있었어요. 모두 링거를 끌며 걷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안 통했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린 모두 살기 위해 걷고 있다는 걸요. 2주째 되던 날, 박준영 교수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조직검사 최종 결과 나왔어요. 암세포는 췌장에만 국한돼 있었고 림프절 전이는 없었어요. 완전 절제됐습니다. 그럼 다 나은 건가요? 항암 치료 필요 없어요. 정기 검진만 받으면 돼요. 저는 울었습니다. 참지 못했어요. 박준영 교수가 티슈를 건넸습니다. 축하해요. 잘 이겨내셨어요. 교수님 덕분이에요. 밀러 씨가 잘 버텨주신 덕분이에요. 그날 오후 처음으로 밖에 나갔습니다. 병원 정원이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어줬습니다. 날씨 좋죠? 네. 햇살이 따뜻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짚이 흔들렸어요.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환자들, 보호자들, 의료진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느리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메시지가 수백 개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워싱턴 동료들이었어요.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괜찮아? 빨리 나아. 우리가 기다려. 상사한테서 온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클레어, 미안해. 내 선택이 옳았어. 잘 이겨내.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아요. 곧 돌아갈게요. 3주째 되던 날, 배액관을 뺐습니다. 아팠어요. 하지만 금방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나았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퇴원이에요. 일주일. 벌써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엔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퇴원이라니요. 그날 저녁, 이수진 간호사가 왔습니다. 밀러 씨, 산책 가실래요? 네. 함께 복도를 걸었어요. 창밖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었어요. 간호사님, 제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왜요? 제 옆에 있어줘서요. 밤에 무서울 때, 아플 때, 울고 싶을 때, 항상 옆에 있어줬잖아요. 이수진 간호사가 웃었습니다. 제 일이에요. 일 이상이었어요.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밀러 씨가 혼자셔서 더 신경 썼어요. 가족도 없이 낯선 나라에서 힘들었을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있었잖아요. 이수진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밀러 씨, 정말 강하세요. 존경해요. 4주째 되던 날, 김태훈 과장이 경주에서 올라왔습니다. 담관에 넣었던 관을 빼러요. 오랜만이에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과장님 덕분이에요. 처음 진단해 주시고 서울로 보내주셔서요. 당연한 일 했어요. 의사니까요. 김태훈 과장이 내시경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엔 안 아플 거예요. 관 빼기만 하면 돼요. 시술은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제 완전히 자유예요. 김태훈 과장이 말했습니다. 몸에 붙은 거 다 뗐어요. 저는 배를 만져봤습니다. 가볍게 느껴졌어요. 퇴원 전날, 박준영 교수가 마지막 진료를 했습니다. 상처 잘 아물었어요. 흉터도 작고요. 언제 일 시작할 수 있어요? 한 달 정도 쉬세요. 무리하지 말고요. 한국에 더 있어야 하나요? 아뇨. 미국 가셔도 돼요. 대신 3개월마다 검사 받으세요. CT랑 혈액 검사요. 결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할게요. 교수님, 제가 말했습니다. 제 목숨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준영 교수가 웃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밀러 씨가 살려고 한 거예요. 저는 도와준 것뿐이에요. 퇴원 날 아침이었습니다. 짐을 쌌어요. 별로 없었습니다. 환자복을 벗고 제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말랐어요. 10kg 빠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간호사들이 모였습니다. 배웅하러요. 이수진 간호사가 꽃다발을 건넸어요. 건강하세요. 고마워요. 정말로요. 한 명씩 안아줬습니다. 울컥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면서 생각했어요. 이 병원에서 죽을 뻔했고, 이 병원에서 살아났구나. 로비에 도착했을 때 박준영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웅하려고 왔어요. 교수님, 잘 가세요. 건강하시고요. 박준영 교수가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악수 대신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쏟아졌어요. 따뜻했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어디 가세요? 호텔이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거리가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달리고 모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어요. 하지만 제겐 특별한 오후였습니다.
살아서 이 거리를 보고 있으니까요. 호텔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폭신했어요. 병원 침대와 달랐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안도였습니다. 살았구나. 정말로 살았어요. 호텔에서 일주일을 쉬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경복궁도 가고 인사동도 갔습니다. 관광객처럼요. 하지만 전과 달랐어요. 모든 게 새롭게 보였습니다. 나무숲 하나, 바람 한 줄기, 사람들 웃음소리. 모두 소중했어요. 어느 날 아침, 경주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밀러 씨,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기자회견이요? 네. 에이펙 준비 관련해서요. 시장님이 직접 요청하셨어요. 사흘 뒤, 저는 다시 경주에 있었습니다. KTX를 타고 2시간. 경주역에 내렸을 때, 낯익은 풍경이었어요. 한 달 전, 암 진단받고 서울로 떠났던 곳. 이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시청 회견장엔 기자들이 가득했어요. 한국 기자, 외국 기자들. 카메라가 여러 대 보였습니다. 경주시장이 저를 맞아줬어요. 밀러 씨, 오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해 보이시네요. 덕분입니다. 회견이 시작됐습니다. 시장이 먼저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백악관 아시아 담당자 클레어 밀러 씨예요. 경주에서 암 진단을 받고 한국에서 치료받아 완쾌하셨습니다. 마이크가 제게 왔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레어 밀러입니다. 저는 한 달 전 경주 호텔에서 쓰러졌어요. 새벽에 동국대 경주병원 응급실로 갔고 거기서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자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낯선 나라에서 암 선고를 받았으니까요. 미국 본부에선 귀국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한국 의료를 믿을 수 없다면서요.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기로 했어요. 경주병원 의사들이 저를 서울로 보내줬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받았습니다. 3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수술 중 출혈, 수술 후 합병증, 담관 협착. 그때마다 한국 의료진이 저를 살렸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의술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저를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밤새 제 곁을 지켰고 제가 울 때 함께 울어줬어요. 간호사들은 손을 잡아줬고 의사들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제 생명을 구한 나라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경험을 미국에 반드시 알리겠습니다. 한국 의료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요. 아니, 그 이상이라는 걸요. 기술뿐 아니라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곳이라는 걸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정부 압박은 어땠나요? 2번 다시 한국에서 치료받고 싶으세요? 한국 의료의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솔직하게요. 압박은 심했어요. 하지만 제 목숨이 먼저였습니다. 다시 아프면 또 한국에 올 거예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속도와 팀워크였어요. 새벽에 응급실 가서 1시간 만에 MRI 찍고 그날 오후 서울병원 예약까지 잡혔어요. 미국이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회견이 끝나고 김태훈 과장이 찾아왔습니다. 밀러 씨, 오랜만이에요. 과장님, 반가웠어요. 안아줬습니다. 건강해 보이시네요. 과장님 덕분이에요. 그날 밤 과장님이 아니었으면 의사 일했을 뿐이에요. 김태훈 과장이 웃었습니다. 근데 기자회견 멋졌어요. 우리 병원 자랑스러워요. 제가 더 자랑스러워요. 이런 병원이 있어서요. 경주를 떠나기 전 봄은 호수를 걸었습니다. 혼자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호수의 석양이 비쳤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한 달 전 이 근처 호텔에서 쓰러졌었죠. 그때는 이 풍경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몰랐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조깅하는 사람,
산책하는 커플, 자전거 타는 아이. 모두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다시 평범해질 수 있겠죠. 한 달 뒤, 워싱턴으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엔 동료들이 나와 있었어요. 클레어,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달려와 안아줬어요. 살 빠졌네. 그래도 건강해 보여. 보고 싶었어.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책상엔 꽃다발과 카드가 놓여 있었어요. 상사가 왔습니다. 클레어, 미안했어. 그때 너무 심했어. 괜찮아요. 이해해요. 덕분에 우리 생각이 바뀌었어. 한국의료협력 프로젝트 추진하려고 해. 내가 맡아줄래? 정말요? 네. 내가 제일 잘 알잖아. 한국의료 시스템을요. 저는 웃었습니다. 할게요. 기꺼이요. 3개월 뒤, 경주 에이펙 개막식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대표단으로 참석했어요. 개막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제 이야기였어요. 경주에서 쓰러지고, 진단받고, 서울에서 수술받고, 회복하는 과정. 음악이 흐르고, 영상이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제가 보문호수를 걷는 모습이었어요. 자막이 떴습니다. 경주, 생명을 구한 도시. 한국, 희망을 준 나라.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옆에 앉은 박준영 교수가 손을 잡아줬어요. 축하해요. 교수님도요. 만찬장에서 각국 정상들이 제게 왔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한국 의료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대단한 건 의료진이에요. 그분들이 영웅이에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보문호수가 보였어요.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6개월 전, 이 풍경을 보며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 저는 여기 서 있어요. 살아서요.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썼습니다. 박준영 교수, 김태훈 과장, 이수진 간호사, 모두에게요. 감사합니다. 제 2번째 생일을 선물해 주셔서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박준영 교수였어요. 밀러 씨도 감사해요. 우리에게 보람을 줘서요. 의사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환자가 웃으며 퇴원할 때예요. 밀러 씨 덕분에 그 순간을 느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어요. 별이 떠올랐습니다. 경주의 밤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저는 이 도시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곳이니까요. 1년 후, 한미의료협력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워싱턴과 서울의 동시에요. 저는 센터장이 됐어요. 미국 환자들을 한국으로 연결하고 한국 의료 기술을 미국에 소개하는 일. 제 사명이 됐습니다. 첫 환자가 왔습니다. 췌장암 환자였어요. 미국에서 수술 불가 판정받았대요. 한국 가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거기 제 생명을 구한 의사들이 있어요. 당신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환자가 물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나요? 제가 증거예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생명을 구하는 나라예요. 제가 살아있잖아요. 여러분은 언제 의료의 진정한 힘을 느끼셨나요? 기술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곳을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한국에서 그걸 배웠습니다. 의술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살아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저는 그 기적을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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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